초음파 암 치료기 쪽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도중인데, 저는 이 뇌혈관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 한 8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치매, 중풍, 이것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법을 개발했는데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과학적인 방법이라 가지고 널리 알리지는 못하고, 이런 기술 독립군을 통해서 알리게 된 것만으로도 제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뇌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중풍이 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뇌출혈은 이 지주막하 출혈을 중심으로 해서 이 혈관이 막히기 때문에 뇌 기능에 이상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개골을 절개를 해서 안에 들어있는 혈관에 있는 찌꺼기를 빼는 방법을 현대의학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두개골에다가 모세혈관의 구멍으로서 그 유전을 발견하듯이 그 위치를 잡아서 뽑아 올리면은 뇌경색이라든지 이런 현상을 어느 정도까지는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이 두꺼운 이 뼈가 두개골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뚫고 들어가느냐, 여기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보고 안 되면은 수술하러 가면 됩니다. 그런데 해보고 안 된 사람이 수술하러 가기보다 현대의학에서 안 돼가지고 여기 와서 치료하는 사람이 거꾸로 더 많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이 정상혈관과 비정상 모세혈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혈관이 엉키게 되고 늘어나게 되면은 이렇게 이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수술이나 약물로만 치료하는 방법보다는 이 부항이라고 하는 진공 펌프를 이용하면은 이 두개골 사이에 점 보이죠? 점. 저게 바로 그 두개골 속에 들어있는 스펀지 구조입니다. 이 스펀지 구조를 통해 가지고 어떤 뼈도 다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혈액이라고 하는 게. 왜 사람들은 너무 이 현대의학에만 의존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모세혈관은 사실상 어떤 현대 영상의학으로도 이제 판별해내지 못하는 그런 미세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이 엑스레이, MRI, CT 너무 믿지 마세요.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판별해낼 수 있는 영상의학의 놀라운 현대의학의 성과를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그 현대의학의 신뢰도, 해상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서 이것을 신뢰하는 정도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모세혈관은 아시다시피 그 한계가 0.01mm나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 영상의학으로 보시는 이 한계, 최고의 MRI 3.5 테슬라, 7.0 테슬라, 15.0 테슬라까지도 현재 개발되어 있습니다만 1mm 이하로는 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혈관에 막혀 있는 것은 수술이라는 방법보다는 이 삼투압작용, 진공작용으로 뽑아 올리는 것이 더욱더 이제 과학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상혈관과 비정상 모세혈관. 그런데 이 정상혈관과 비정상 모세혈관의 사이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작용이 바로 혈액입니다. 혈액의 전해질 균형, 그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의 균형이 맞추어진다고 한다면은 혈액은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본래의 기능이 돌아온다면은 병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굵은 혈관이 먼저 막히고 가는 혈관이 막힐까요? 가는 혈관이 막힌 후에 굵은 혈관이 막힐까요? 그러나 우리는 굵은 혈관이 막히고 나서야 사후 약방문으로 가는 혈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라고 하는 그에 유사한 이제 이미 좀 늦은 상태에서 찾아가는 거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너무나 플렉시블, 너무나 신축적이고 유연하기 때문에 병되어서 죽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계속 병에 걸려가지고 쌓이고 수십 년 쌓여가지고 결국에는 암이나 동맥경화 현상에 의해 가지고 죽게 되는데, 그렇게 되어도 사람들은 자기의 신념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버리신다고 한다면은 병의 나락에서 다시 살아서 돌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부항을 붙이게 되시면은 피부가 볼록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강한 압력이 걸리는데 도대체 여기에 얼마나 압력이 걸릴까요? 지상에서 2만 미터 상공, 우리 비행기 타면 그 2만 미터 정도 올라갑니다. 그때에 우리의 피부를 창문 바깥으로 탁 손만 내면은 손이 빠져 이제 터질 것처럼 이제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상에서 구현하는 것을 가지고서 이 부항의 작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모세메디는 모세혈관의 정화를 통해 가지고 굵은 혈관을 정화시킨다. 모세혈관을 청소하면은 모든 굵은 혈관에까지도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서 출범을 한 이 단체입니다.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간단한 작용입니다만 아리스토텔레스가 2000년 동안 무거운 물체는 가벼운 물체보다 중력의 작용으로 일찍 땅에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획파한 분이 누구입니까? 갈릴레오입니다. 그 기존에 공고하게 쌓여왔던 물리학의 체계를 간단한 이 사고 실험으로 깨어 부순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고의 벽에서 빠져나오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사고 체계를 조금 바꾸면 됩니다. 모세혈관 정화 요법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모세의학이라고까지 저는 생각합니다. 지구의 평균 대기압은 101.3kPa, 인간의 정상 혈압은 100mHg라고 하는데, 이 단위가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킬로파스칼은 무엇이며 메가파스칼은 무엇이며 mHg는 무엇이며 한데, 이 단위를 통일을 하면은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 복잡한 이야기는 뭐 다음에 이걸 찬찬히 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이 압력의 차이, 삼투압의 작용에 의해서 몸속에 있는 어혈이나 찌꺼기와 이런 것을 제거한다라고 보시면은 이 부항의 원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모세혈관의 길이는 거의 10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이게 인체의 신비전에 가면은 이런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0만 킬로미터가 한 바퀴 돌아가는 데에 심장에서 출발한 피가 발끝, 머리끝을 돌아서 자기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단 23초에서 25초 정도 걸립니다. 이게 확대하면은 동맥과 정맥 사이를 한 바퀴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심장혈관에 스텐트를 시술하여도 다시 재발하는 이유는 굵은 혈관은 청소할 수 있을지언정 가는 혈관은 청소하는 것이 대단히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이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데, 몸속의 전해질 균형이 맞춰진다면 음이온과 양이온이 균형이 되어 가지고 원활하게 신경전달 물질이 생리평형 조절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생리평형 조절 작용은 여성들이 한 번씩 생리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의 생리평형 조절 작용을 하기 위한 신경전달 물질이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칼슘, 황인, 염소, 대표적인 7가지의 이 신경전달 물질이 원활하게 평형을 유지시켜주는 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우리들의 영양물질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먹는 모든 불량식품과 영양식품과 유기농과 모든 것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독소가 되는 것입니다. 왜 될까요? 왜 멀쩡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몸속에 들어가서 독소가 될까요? 주요한 원인은 과잉 영양입니다. 너무 맛있는 것을 많이 먹어도, 너무 불량식품을 많이 먹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불량식품을 먹고 아무리 과잉 섭취를 한다 하더라도 그걸 못하게 하는, 우리 길항작용을 하는 물질이 몸속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맑은 공기, 맑은 물, 맑은 소금. 맑은 물과 맑은 공기에 대한 중요성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맑은 소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좀 있어서 오늘 인식을 제고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오른쪽에 보시면은 신장이 바로 피를 걸러주는 작용을 합니다. 이 신장이 걸러주는 작용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물질이 나트륨과 염소입니다. 식물에게 있어서는 마그네슘이 그러한 중요한 작용을 하고, 사람에게서는 나트륨과 염소가 없으면 사람은 점점 신장이 쪼그라들게 되고 간도 약해지고 점점 사람은 이 병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20년 동안 서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노인이 되면 영양 섭취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화 흡수도 부족해져서 본능적으로 신경 전달 물질을 많이 빨아다니는 그런 식품을 먹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면은 짜게 먹는다. 그래서 아들들은 효심 때문에 어머니 짜게 먹지 마세요. 왜 그렇게 작게 드십니까? 하면서 자꾸 구박을 줍니다. 그거는 어머니를 죽이는 일입니다. 이거는 노인 건강을 스스로 유지하려고 하는 이 작용인데, 몰라가지고 아들들이나 며느리들이 적게 먹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오히려 안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 그림은 바로 이것입니다. 몸속에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는 바로미터이면서 그러한 작용을 하는 핵심적인 장기가 바로 대장입니다. 대장이 몸속에 들어오는 모든 음식물에 있어서 영양분이 흡수되고 남은 나머지 찌꺼기 똥 속에서 지하자원을 발굴해서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몸속의 소장, 대장에서는 소장, 십이지장, 위장에서는 영양분을 흡수하는 작용을 하지만, 대장은 똥을 저장하면서 그 속에서 수분과 염분의 부족한 부분들을 빨아당겨가지고 저장해서 온 몸속으로 장간막을 통해 가지고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장은 영양분을 흡수하지만 대장은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수분과 염분의 전해질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대장의 진정한 소장이 계급이 높습니까? 대장이 높습니까?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양분 흡수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 바로 대장의 작용입니다. 그러한 모든 몸속의 뇌의 작용에서부터 발가락 끝에서의 신경의 작용이 이르기까지 가장 기본적인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는 그 작용이야말로 이 대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가시면은 대장 내시경 해보시죠. 그런 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할 필요가 없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장의 용종이 아무리 발생하더라도 매년 가서 잘라내더라도 매년 생기는 것이 대장의 용종입니다. 그것은 몸속에서 수분과 염분이 부족해서, 수분은 아니고 염분이 부족해가지고 대장의 벽에서 히드라, 말미잘처럼 이렇게 돌기가 솟아나서 몸속으로 침투하는 작용을 해서라도 몸속에, 똥 속에 있는 염분을 흡수하기 위한 대장의 처절한 몸부림이 바로 대장의 용종입니다. 용종이 오래되면은 물혹, 궤양, 암으로 발전됩니다. 대장이 건강한 사람은 신장이 건강하고, 신장이 건강한 사람은 간이 건강합니다. 이 세 가지가 건강하게 유지된다고 한다면은 전해질 균형이 맞춰지고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맞춰지면서 몸속의 전반적인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이 균형이 맞춰지기 때문에 혈액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혈액이 건강하게 된다면은 중풍, 혈압,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 속에는 장간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장간막의 역할이 장에서, 대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분과 염분,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기 위한 이러한 작용들을 자기 혼자서 먹기 위해서 장간막이 작용을 하고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흡수한 것들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두 다 전달시켜주는 기본적인 네트워크가 바로 이 장간막입니다. 장간막의 역할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양성종양, 악성종양 할 것 없이 초기에 발생되는 종양은 모두 다 몸속에 전해질 균형이 맞지 않아 가지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처절한 몸부림으로 장 속에서 히드라 말미잘처럼 이렇게 돌기가 솟아나는 것을 시작으로 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장에서 염분 부족이 발생된다고 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는 몸속에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부족해왔던 염분을 보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소금의 종류가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소금은 우리 한국인의 지혜로 발견해낸 것입니다. 젓갈, 된장, 간장, 고추장 이 속에 있는 것만 한 숟가락씩 매일 퍼먹어도 됩니다만은 그렇게 퍼먹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용융소금을 물에 녹여가지고 하루에 10g에서 15g 정도만 먹어도 됩니다. 저는 1997년도 IMF 때 이후에 이 소금 도사를 만나서 23년 동안 하루에 15g에서 25g씩을 먹어온 사람입니다. 저는 혈압, 당뇨, 고지혈증, 전립선, 어떠한 혈관 질환도 앓지 않고 주변에 이 소금의 전도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형제, 가족도 소금을 먹이게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서 한두 명만이라도 소금의 진실을 알고서 어제의 사고방식을 오늘의 사고방식으로 바꾸시기만 한다면 모든 병 80%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좋아하시죠? 오늘 아침 조선일보 B11면의 기사를 잠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신경외과 명예교수 김동구 교수입니다. 신경내과 명예교수인데 이분이 불량식품을 좋아한답니다. 번데기, 달고나, 아이스크림, 사이다, 부인이 마시지 못하게 해도 냉장고에 숨겨놨다가 먹고 한다고 하는데 이분의 그 고백이 바로 저의 고백입니다. 저도 아이스크림, 사이다, 콜라, 맥주, 초콜릿, 치즈 다 좋아합니다. 저는 그 어떤 것도 불량식품이라고 생각해서 먹지 않는 게 없습니다. 모든 불량식품은 맛있습니다. 얼마든지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소금을 먹어주면은 어떤 불량식품도 다 해독이 됩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량식품을 다 먹어봐도 그건 불량식품이 아닙니다. 맛있는 식품일 뿐입니다. 자, 보세요. 그 불량식품에 무슨 독소가 있나요? 분해해보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밖에 없습니다. 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 맛있게 만들어 놓은 불량식품들을 먹지 못하게 하나요? 그걸 안 먹으면 혈압, 당뇨, 고지혈증, 암 안 걸리나요? 걸립니다. 그걸 아무리 먹어도 걸리지 않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금만 먹으면 됩니다. 근데 소금을 숟가락으로 퍼먹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 속에서 0.9% 정도만 유지시켜주면 됩니다. 99.1%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드세요. 0.9% 이걸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주님은 말씀과 함께 있다. 요한복음 1장 1절, 1장 2절, 1장 3절입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만 됩니다. 우리 피 속에 녹아있는 전해질 균형의 근본 원리, 그게 바로 0.9%의 생리 식염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몸속에 있는 전해질 균형을 어떻게 맞춰줍니까? 라고 하면은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해질 균형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 기구입니다. 요거는 한 8만 원, 뭐 6만 원, 8만 원, 10만 원 안쪽입니다. 이게 기미상궁이라고 하는 그 염도계입니다. 염도계. 염도계, 내 몸속에 있는 피의 염도계를 어떻게 측정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줌을 누고 오줌에다가 담그기만 하면은 내 몸의 염도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내 몸의 염도는 0.9%에서 1.5%를 유지시켜 줘야 되는데 암 환자는 0.3%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들은 0.4%에서 0.5%를 넘지 못합니다. 0.9%가 영분 농도를 유지시켜주는 오줌을 누는 사람들은 병이 점점 더 없어지게 됩니다. 1년만 정도 0.9% 이상이 되는 오줌을 누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전해질 균형은 맞추어주게 될 것이고, 맞추어주는 것에 의해서 몸속에 있는 혈관이 있는 찌꺼기들이 청소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소금으로 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바로 이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화면 보여집니까? 아직 안 보여집니다. 아, 안 보이십니까? 네. 자, 네, 보여지죠? 네. 네네. 아,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주장하기를 링게루를 병원에 가면은 매일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0.9%의 소금물입니다. 포도당을 집어넣기도 하지만 대부분 다 소금물입니다. 그런데 왜 병원에 가서만 소금물을 섭취하십니까? 매일 9g의 용융 소금을 집에서 맑은 물에다가 넣어 가지고 마시면은 링게루 1리터를 혈관에 꼽는 것이나 입으로 마시는 것이나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오줌으로 나옵니다. 그냥 바로 직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바퀴 온 몸속을 돌고 신장을 돌아서 방광까지 가서 오줌으로 나오기 때문에 링게루를 혈관으로 투여하는 것이나 몸속에 물을 입으로 마시는 것이나 작용은 동일합니다. 링게루 마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을 많이 마시면 많이 마실수록 몸속의 혈관은 깨끗해집니다. 물만을 마셔가지고는 몸속에 있는 전해질이 다 녹아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보충적으로 소금을 먹어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몸속의 혈관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혈관은 3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동맥 혈관은 5mm 이상 되는 혈관이고, 동맥과 모세혈관 사이에는 1mm와 3mm 정도 되는 가는 혈관이 있습니다. 모세혈관은 아시다시피 0.01mm밖에 되지 않습니다. 모세혈관을 뚫어주면 병이 낫습니다. 저희 모세메디는 모세혈관을 청소해서 굵은 혈관을 청소하는 의학, 모세혈관 의학, 모세부항요법 이런 것을 주창해서 현재는 그 모세혈관을 깨끗하게 해서 고치는 치매, 암 치료기, 관절염 치료기를 초음파의 힘을 빌어서 이제 이용하는 그런 기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주장은 세상에서 널리 통용되어 있습니다. 중풍은 못 고친다. 심부정맥은 못 고친다. 관절염은 못 고친다.
혈압, 당뇨, 고지혈증도 못 고친다. 이 말은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이 말을 믿으시면은 여러분들은 현대의학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야생으로 돌아간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현대의학의 주장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고서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세혈관을 청소하면 굵은 혈관을 청소한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모릅니다. 병원에서도 모르고 의학 교과서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의과대학에서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면서 생활 속에서 익힌 의학입니다. 지금은 중풍전선 시대입니다. 제가 80세, 90세 넘었는 친구 아버지, 어머니 중풍 100명 정도 고쳤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던 분들이었거든요.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제가 오늘 모든 방법을 다 알려드렸는데 그 기본적인 내용은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혈액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수술이나 어떤 약물도 효과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을 청소하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은 제가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시간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좀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시간은 혹시 질문이라든지 있으면은 저의 사무실은 구미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김호준 박사님과 최관영 대표님 한번 놀러 왔다 가셨는데 한 번만 가지고 있어야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만은 제가 빠뜨려서 잘 설명을 못 드린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도 오늘 시간 조절을 잘못하는 바람에 좀 땡겼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우선 채팅해 주실 분이 있으시면 제일 우선적으로 해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일단 바로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모세메디라는 말을 저는 처음에는 어떤 말인지 잘 몰랐었는데 모세혈관서부터 머리끝 중풍 뇌질환까지 전부 하는 걸로 딱 하니까 발끝부터 머리끝까지가 전부 하는 부분이 되는 것 같으네요. 자, 우리 채팅 들어와 있습니다. 소금 종류는 어떤 종류가 좋을까요? 이렇게 왔네요. 이광식 박사님이. 그렇군요. 네. 소금의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금은 제가 용융소금이라고 말씀드립니다만 그 세상에 여러 가지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죽염도 있고요. 천일염이라든지 또 히말라야 소금이나 안데스 소금이라든지 이런 광물질 소금은 좀 그렇게 깨끗하지 못합니다. 집에서 실험을 해봐서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후라이팬에다가 최고 온도로 한 3분 내지 10분 정도만 볶아보면은 거기에서 간수가 나와서 온 방안을 독가스탄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 안에도 그런 간수 성분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용융소금은 하루 종일 볶아도 어떤 가스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정류수에다가 집어넣어 보면은 그 녹는 모습이 투명하게 깨끗하게 잘 보입니다. 그것을 먹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 또 채팅방에 질문이 들어왔네요. 채팅을 좀 봐주실까요? 네. 예, 부항기는 그 가정용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매뉴얼을 보고서 아픈 데다가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침을 놓을 때 혈자리가 360개니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어깨가 아프면 어깨, 발목이 아프면 발목, 그냥 붙이기만 하면은 몸속에 있는 가스가 빠져나옵니다. 아까 전에 그 필름에서 보시다시피 몸속에서 나오는 가스 모양이 부글부글 다 보입니다. 그거는 가정에서 얼마든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자, 또 우리 손미라 대표님이 예방 차원에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어요. 네. 소금은 그 3g짜리 100개가 5만 원입니다. 네. 100%로 되어 있습니다. 뇌경색에 임상 결과가 있으면 안내 드립니다. 안내 드리면 불법이 됩니다. 그냥 치료하시면 됩니다. 예, 당뇨는 몸속에 오줌 속에 당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 당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염분을 적정량 투입을 해가지고 당과 염분의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99.1%의 당분과 0.9%의 염분이 농도가 서로 맞지 않아가지고 발생되는 것이 당뇨병입니다. 꼭 당뇨라고 해가지고 설탕만을 먹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몸속에 들어가는 영양분은 당분입니다. 혈압,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당분입니다. 신진대사 작용에 의해 가지고 ATP 회로와 미토콘드리아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거 모두 다 포도당 C6H12, O6에 1탄당, 2탄당, 3탄당, 4탄당, 5탄당까지 모두 당분입니다. 쏙지 마세요. 나머지 소금과 전해질 균형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당뇨는 소금만 열심히 먹으면은 1년 정도 먹으면은 거의 정상화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뇨 약 먹어서 당뇨 고쳤다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거기 채팅방 좀 계속 보시면서 얘기 네네. 나눠주시죠. 예. 보다 더 깊이 설명을 들으시려고 한다면은 찾아오셔도 되고 또 뭐 전화로 물으셔도 되는데 전화로서는 뭐 깊은 얘기는 다 하지는 못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긴장차와 된장차 그것도 다 좋습니다. 왜 좋으냐 하면은 그 속에는 염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소금을 퍼먹는 것은 겁을 내서 못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뭐 소금차, 소금사탕 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뭐 설탕 사탕도 좋고 소금사탕도 좋고 꿀도 좋고 사이다도 좋고 아이스크림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길항작용을 하는 염분을 섭취하지 않는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걸 많이 먹어도 좋습니다만 이 염분을 섭취하지 않는 보약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정제염과 용융소금의 차이는 가격의 차이입니다. 정제염은 정제염대로 뭐 의미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볶아가지고 그 가스 성분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우선 1차적인 그 독소가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물에 녹여가지고 먹어보고 그렇지만 아무리 나쁜 소금일지라도 안 먹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천일염을 퍼먹어도 설탕을 퍼먹는 것보다는 더 낫습니다. 불량식품과 소금을 같이 이제 먹어주면은 그것도 역시 얼마나 소금 성분이 몸속을 잘 차지하고 있느냐, 삼투압 작용을 잘 유지시켜 주느냐라고 하는 기준만을 지켜주시면 됩니다. 예, 퇴행성 관절염은 뭐 치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관절염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혈액이 오염이 되어서 탁해져서 뼈가 약해진 단계까지 이르렀는데 관절염만 핀셋으로 톡 집어내듯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혈액을 정화하는 것과 그 국소 부위를 청소해주는 부분들이 서로 조응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모든 질병의 출발점은 이 모세혈관입니다. 하루에 15g을 먹든 20g을 먹든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처음부터 바로 15g, 20g을 먹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3g에서 6g 정도부터 먹어가지고 눈 두덩이가 붓느냐, 손등이 붓느냐를 보시고 그것에 따라 가지고 아 나의 신장이 그만큼
그 용량을 발휘하지 그 흡수할 수 있는 용량이 안 되는구나 하면은 서서히 양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소금을 15g을 먹어도 손등이, 발등이, 눈등이가 붓지 않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일까요? 5g, 6g 먹어도 퉁퉁 얼굴이 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신장이 약한 사람입니다. 병원에 가서 신장 검사를 해보지 않더라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몸 조절하는 방법을 스스로 깨우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거의 질문이 끝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강의 문제는 최고의 문제죠. 인간이 이렇게 건강한 몸은 50억 자산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오늘 뜻깊은 강의가 됐고요. 소방수가 하는 일이 뭐죠? 불 끄는 일 아니에요. 불나지 않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입장에서 우리 건강을 진짜 건강하게 예방 차원으로 오늘 하는 부분에 절해질과 소금이라는 측면에서 오늘 얘기를 해주셨고요. 일단은 카톡방으로 오늘 채팅에 질문하신 분들은 제가 묶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같이 한번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고 채팅을 안 하셨던 분은 제가 다시 한번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참여를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일찍 끝났는데요. 이 부분 오늘 박수와 함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것을 그 양자